네, 레깅스와 스타킹은 무죄.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이른바 몰카 범죄가 기승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항상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판결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핸드폰 카메라로 40여 차례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성의 다리를 찍은 저 28세 남자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무죄 판결의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맨다리가 아니고 스타킹을 신고 있었고 레깅스를 입었다. 다만 몸매는 드러났고 성적 취향이 독특한 것은 맞지만 이게 성적 수치심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결인데 저 솔직히 여성의 입장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판결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다리 부분이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려면 다리 보고 흥분하는 남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걸 재판부가 입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맨다리는 그럼 이거 뭐 흥분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고 레깅스나 스타킹을 신으면 아니라는 것이 말이 되냐는 부분이 그럼 만약에 여성이 지금 정장들을 다 이렇게 입고 계신데 특정 부위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면 민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수치심 안 느끼셨어요? 네. 그러니까 다리에다 레깅스 하나 입고 스타킹 하나 신었다고 이게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건 안 느꼈건 모르는 남자가 나의 신체를 몰래 찍고 있다면 그거 자체로 당연히 유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과거엔 그게 또 유죄로 판결이 났다면서요? 유죄로 판결 난 게 또 있습니다. 이제 시내버스에서 이제 같이 탄 여자들 옆자리에 앉은 여성, 맞은편에 앉은 여성을 카메라로 또 촬영했던 50대는 유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적 욕망, 취향이라는 것이 뭐 다양하다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 이거에 대한 판결도 판사 따라 다양하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은 몰카 범죄의 경우 얼마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지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요. 네. 몰래 촬영됐을 때 그 부분을 감지하기도 어렵고 네. 사실 내 다리 찍었다고 그 남자를 멱살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겠습니까? 그 지하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그러면 여자의 적극적인 태도에 따라서 이게 유죄 무죄가 된다라는 것도 이건 희한한 법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판결이 좀 아리송한데요. 아리송한 판결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에게 한 남성이 돈을 2천여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다고 이제 남성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헤어진 후에 돈을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냈는데 남성이 패소를 당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증여를 본 거죠. 저도 이런 소송은 경험이 많은데 그 뭐 남성 여성을 나눠서 누가 더 치졸하느냐 뭐 이렇게 치졸하냐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두 남녀가 동거를 하거나 연애를 하다 헤어졌을 때 보통 남자들이 변호사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5년 사귀면서요. 제가 차도 사줬고요. 기름도 넣어줬고요. 반지 사줬고요. 발렌타인데이는 옷도 사줬는데 총합하니까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다 합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 이거 반환 청구하겠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가세요 그냥. 절대로 못 이기시니까. 그 이유가 애정에 깃든 선물이기 때문에 네. 어떤 조건을 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고 네. 이사한가 같은 경우 2천만 원 빌려줄게 이런 게 아니고 2,300만 원 정도의 여자가 빚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담가고 할 테니까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갚아준 다음에 한 번도 반환 청구를 한다거나 이자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전제로 했거나 그런 어떤 조건을 달지 않은 애정에 깃든 증여를 받기 때문에 청구를 해도 기각을 당한 겁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금방 예, 그런가 봐요. 말씀하신 대로 많이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남자분들이 주로 찾아오죠. 네. 그동안 선물해준 거 다 되돌려 받겠다고. 그러니까 아주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그러니까 소송을 하고 싶다. 변호사를 예, 찾는 거겠죠. 예. 그렇죠. 변호사 찾는 자체가 진지한 건데 예. 네. 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징여로 거의 평가가 되면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이 참 뭐 치졸하다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1,000만 원대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을 때는 반드시 뭐 녹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빌려주는 거라는 거, 징여가 아니라는 것을. 그럼 차용증을 써야 됩니까? 근데 굳이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빌려주는 의사만이 있으면 예, 예. 굉장히 대학 능력이 그럼 있다. 변호사님 굳이 차용증이 네. 아니는데 차용증 쓰게 되면 어떡해요? 사용증이 있다거나 녹취가 있다거나 그럼 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다음에 차용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돈을 송금해주고 난 다음에 매달 이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굳이 차용증을 네. 쓰지 않아도 인정은 되는데요. 아. 보통 그런 경우 들어오면 대형 소송으로 들어오는데 그 관계는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치졸하게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선물했던 걸 몇 년치를 쫙 뽑아갖고 오는 이 남성들이 문제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